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피타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중요한 안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임상 현장에서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정교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과 데이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피타맙의 독특한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CRS 프로필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인 이중 안전장치를 분석하고 또 고정기간 치료가 주는 임상적 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글로피타맙이 가진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약물의 아주 독특한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강력한지,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가 안전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글로피타맙의 핵심, 바로 이 독특한 2대1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B세포의 CD20 항원에는 팔이 2개, 그리고 T세포의 CD3에는 팔이 하나가 가서 딱 붙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 덕분에 B세포와 T세포가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치료 효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T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과제가 따라옵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죠.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CRS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전체 CRS 발생률 자체는 50에서 70%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부분의 사례가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경증, 즉 그레이드 1에서 2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5%. 이게 뭐냐면 임상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3등급 이상의 중증 CRS 발생률인데요. 네, 단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CRS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이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CRS와 더불어 T세포 관여 요법에서 항상 우려되는 게 신경독성, 즉 아이캔스인데요. 글로피타맙의 경우 이 부분은 걱정을 훨씬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등급 이상 심각한 케이스는 1.2% 정도로 극히 드물고요. 설령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일시적이고 또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낮은 중증 부작용 비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투여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는 이걸 이중 안전장치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비누투주맙 전처리와 단계적 증량 요법. 이 두 가지가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T세포가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CRS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죠. 이 이중 안전장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첫 번째 잠금장치는 오비누투주맙 전처리입니다. 이걸로 말초 혈액에 있는 B세포 수를 미리 싹 줄여주는 거죠. 일종의 군비 축소를 해서 초기 면역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금장치가 바로 단계적 증량요법인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약물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케줄을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치료 시작 일주일 전에 오비누투주맙으로 먼저 전처리를 하고요. 그 후에 일주일 간격으로 2.5mg 그리고 10mg으로 용량을 차근차근 올려가는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렇게 첫 사이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글로피타맙은 전체 치료 과정 자체가 장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이게 다른 치료법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임상적 장점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고정기간 치료, 즉 Fixed Duration Therapy입니다.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약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요. 최대 12주기,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치료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지속적인 치료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장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총 약물 노출량이 정해져 있으니 장기적인 누적 독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 기간 동안 면역계도 회복할 시간을 갖고 환자의 삶의 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잘 통제되는 안전성 프로필은 단순히 현재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이 약물의 미래,
즉 치료의 확장성을 열어주는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이 관리 가능하다는 건 폴라투주맙이나 알찹 같은 다른 강력한 약들과의 병용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차 치료 환경으로까지 확장을 꿈꿀 수 있게 되죠. 실제로 1차 치료를 다룬 코앨리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 완료율이 95%가 넘습니다. 이건 글로피타맙이 얼마나 내약성이 좋고 투여하기 용이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안전 프로필을 가진 약물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1차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